중국만 돈 풀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중국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중국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했습니다. 그 인하폭이 0.2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7.6%가 됐습니다. 7.6%. 이게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예금한 사람들에게 내주기 위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낮춰준 거예요. 낮춰준 거예요. 예, 지금 7.6%면 국제결제은행이 지금 적정선이라고 이야기하는 8%보다 아래입니다. 8%보다 아래예요. 와, 이거 괜찮을까요?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순간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자신이 있단 말이야? 예? 중국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8% 이하 7.6%까지 내려가도록 이렇게 인하해도 괜찮은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중국 경제가 지금 사실 장난이 아니구나. 저게 리오프닝이 됐지만 리오프닝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제방역이라는 게 사람들을 묶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묶어놓는 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년 1개월이었습니다. 2년 1개월을 묶어놨는데도 지금 저녁 장사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꽤 1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1년이 됐죠. 지금이 3월이니까. 우리는 거리두기 해제된 지가 1년이 됐는데도 이게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감안해 보면 중국은 통제 방역이 우리보다 더 심했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경제활동을 재개했는데 아직도 통제 방역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 사람들의 어떤 이 습성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 전체에 아마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이 어렵죠. 지금 중국의 부동산 중국 전역을 다 따지면 적어도 200개 이상의 사업장이 멈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부동산이 심각하거든요. 게다가 부동산이 심각하니까 지방정부의 재정난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중국이 급하긴 급했구나. 지급 준비 비율이 약 7.6%까지 내려갈 정도로 돈을 많이 푸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국의 성장률 올해 5%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민간에서 이야기하기에는요, 민간 아니면 세계적인 경제연구기관들에서 이야기하기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요 5.2%, IMF는 5.2%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경제연구기관들은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5% 아니면 5.9%, 6%로 잡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중국은 지급 준비율을 0.25% 낮춰서 경기 부양에 힘쓴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경기 회복이 굉장히 더디긴 더딘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요, 인민은행은요 4월에 그리고 12월에 지급 준비율을 0.25%포인트씩 각각 낮췄거든요. 낮췄는데도 말입니다, 또 낮춘다는 것은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게 중국은 금리, 기준금리 자체를 계속 동결시켜서 가거든요. 계속 동결시켜서. 지금까지는 낮추다가 동결시켜서 가는데 그나마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동결시키니까 그나마 그만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급 준비율을 0.25%포인트까지 다운을 시키니까, 낮추니까 그게 아닌가 보다,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제목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했는데 이거라는 게 바로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예상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리오프닝이 돼서 중국이 세계 경제를 견인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했을 때 이거 다른 한 가지는요. 대한민국의 수출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지금 보면 2023년 3월 1일에서부터 10일까지 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35.3%예요. 지금 중국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수출 물량 중국으로만 25% 가까이 갑니다. 25%가 넘을 수도 있고요. 넘지는 않죠. 25%보다 아래로 23%, 24%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주니까 충격적이죠. 다른데 미국은 늘어나거든 5.6%, 인도는 55%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국 줄어들고요. 35.3%, 홍콩은 45.2%가 줄어듭니다. 홍콩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전체 수출 비중이 5%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이 리오프닝이 됐으니까 좋아져야 된다. 리오프닝이 됐는데도 안 좋아져? 그래서 직업 준비율을 낮췄어요. 직업 준비율을 낮추면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풀면 소비가 살아날까요? 소비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소비가 살아나야지 대한민국에게는 이점이 있으니까 저는 중국의 소비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진짜 폭삭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 중국의 어떤 내수가 살아나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달러밭이었는데 작년부터 달러밭 역할을 못합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대중무역수지가 흑자가 12억 5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120억 달러가 아니에요. 125억 달러가 아니라 가운데 점이 하나 있습니다. 1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계속 적자를 가면 올해는 적자가 날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2023년 대중무역수지는요.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100억 달러 이상의.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경제 진짜 백척간두에 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를 봐서 우리는 잘 압니다. 중국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낮지만 현대자동차는 684만 대를 생산하는 세계 3위의 자동차로 무뚝 솟은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수출 다각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중국의 리오프닝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수출이 많이 됐으면 하는 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출 다각화를 실현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기를 또 경제 활동이 크게 재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0.25%의 어떤 직업 준비율을 인하한 것은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